백악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조만간 침공할 조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은 48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조짐에 오늘 나스닥은 급락했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인 통관 브로커가 일본 생활용품 업체 다이소를 상대로 340만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부풀려 가로채다 적발됐습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탈세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꽃과 초콜릿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대란이 주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기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조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늦어도 48시간 안에 출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조만간 침공할 조짐이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I do want to be clear. It could begin during the Olympics. Any American in Ukraine should leave as soon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in the next 24 to 48 hours. 러시아가 중국을 고려해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침공할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올림픽이 끝나기 전 푸틴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인근 국경 지역에 군대를 전개한 것을 봐도 곧 군사 행동이 일어날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다면 첫 공격은 전투기들의 공습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실제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미 폴란드에 파병한 미군 1,700명에 이어 추가로 3,000명을 더 파병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지 교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에서 긴급 철수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43% 내린 34,738.06에 S&P 500 지수는 1.90% 떨어진 4,418.64,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8% 급락한 13,791.1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 마감 2시간 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러시아의 무력 행사 가능성을 경고한 직후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로 유가도 영향을 받아 오늘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93달러 10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세계 3대 산유국인 만큼 러시아와 우크라 간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석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순식간에 배럴당 12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 상당의 통관 수수료를 부풀려 청구해온 한인 브로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코로나 시에 거주하는 올해 59살의 프랭크 승 노 씨를 탈세와 3건의 금융사기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리토스의 물류회사 코미스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자 다이소의 통관 브로커 일을 맡아온 노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이소의 통관 수수료를 부풀려 340만 달러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노 씨는 코로나시와 렌초 미라지 지역에서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을 구입한 후 돈을 빼돌려 150만 달러 상당의 연방 세금을 탈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노 씨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탈세 혐의로 최고 5년, 금융 사기 혐의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인들의 특별한 날인 발렌타인데이도 공급망 문제를 비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꽃과 초콜릿 모두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평균 2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꽃가게. 평균 $75 정도 하던 장미 12송이의 가격이 최근 $90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전국적인 공급망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Not our fault because our suppliers charge us more, which I'm sure their growers are charging them more. 이는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에 큰 어려움을 겪은 꽃집과 화훼업계는 이번엔 공급망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About 20% more. Right now, a lot of farms that we use for flowers, they're out of business. The price went up higher, the freight as well. 가격이 오른 건 초콜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콜릿 가격 자체가 오른 게 아니라 운송료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The Valentine boxes, we got hit with 50% increase, and when we asked why, we were told it was 100% due to container ship pricing, transportation costs. 미 소매협회는 오는 발렌타인데이에 미국인들의 평균 지출액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더 오른 $17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같이 공급난이 심각한 상황에선 무엇보다 상품을 일찍 주문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 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짜 스포츠 용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관세국경보호국, LA 카운티 셰리프국 등 사법기관들은 공조수사를 통해 LA 인근 소매점과 벼룩시장에서 모자와 반지, 티켓, 기념품 등 $1억 상당의 가짜 스포츠 용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Counterfeiting is a crime. It's nothing more than stealing. And individuals or entities that are involved in the sale or distribution of counterfeit products may face civil or criminal penalties, including arrest, prosecution. 연방수사당국은 불법 활동이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웹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FL 측은 팬들에게 올해 관람 티켓은 디지털로만 발급되는 만큼 가짜 티켓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요청으로 급물살을 타던 5세 미만의 백신 접종이 좀 더 연기될 전망입니다. FDA는 오는 15일 예정됐던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승인 여부에 대한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이번 조치는 영유아 백신 접종에 대한 화이자의 새로운 데이터가 나옴에 따라 새 데이터를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화이자가 영유아의 백신 3회차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4월쯤 백신 접종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움직임이 일자 연방정부가 마스크 해제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엇갈린 지침에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마스크를 두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정점을 지난 미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등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마스크 지침 해제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It is confusing. It's worrisome to people. They're trying to figure out. But what I've tried to do, I've tried to make sure we have all the vaccines needed, all the boosters needed, all the masks needed, all the protection that's needed.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감염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전역 대부분의 지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현재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단 8개 주뿐입니다. 이 중 5개 주는 2달 안에 지침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through the Department of Health, through all the data that we have, that we're trending in an area that's going to be very safe for our local districts to make up their decision. 같은 주 안에서도 카운티나 교육구별로 방침을 달리하는 상황. CDC와 주정부, 교육부가 제각각 다른 방침을 내놓으면서 팬데믹 초기 마스크 착용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마스크를 벗는 것을 놓고 또다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포스트 팬데믹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근 일주일 새 코로나19 평균 사망자는 2,600명에 달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40대 남성이 아버지를 찌른 뒤 도주하던 중 잇따라 주민 3명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전 9시 30분쯤 파노라마 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뒤 인근 지역에서 차량을 탈취해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4시 노스 헐리우드의 한 담배가게 주인과 직원 2명이 괴한에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사건 모두 같은 용의자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가게 밖에 주차된 차량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 3명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독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던 용의자 역시 흉기에 찔렸으며 현재 경찰에 체포된 상태입니다. LAPD는 최근 LA 전역의 범죄가 통제불능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치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임 주한 미국 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미국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의 유엔 대북 제재 조정관 출신의 외교관 필립 골드버그 현 주 콜롬비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에서 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맡았고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2019년부터 콜롬비아 주재 대사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직업 외교관이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된 것은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이후 7년 만입니다. 한편 골드버그 지명자는 앞으로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식으로 임명되기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K-팝 스타들의 해외 활동 재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 그룹들도 미주 투어에 나섭니다. 남성 아이돌 그룹 워너스의 소속사 RBW는 내일부터 뉴욕을 시작으로 올랜도와 애틀랜타, 베버리 힐스 등 미전역 14개 도시에서 2022 워너스 투어 블러드문 단독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데뷔한 워너스는 그해 11월 첫 미주 투어에 나선 데 이어서 2년 3개월 만에 글로벌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힘든 기간을 함께 버텨준 팬분들한테 이제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좀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이제 한꺼번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전통 옷이나 또 문화를 또 K-팝이라는 그 저희 워너스만이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또 친근하게 다가가서 그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더 아름다움을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워너스의 6번째 미니 앨범인 블러드문은 국악 베이스의 전통 춤과 한국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그룹으로서의 위치를 다졌습니다. 또 워너스의 워라미는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 K-팝 노래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미주 투어 마지막 공연은 3월 12일 베버리힐스의 더 세이번 극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여야 대선 후보들이 두 번째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배우자 관련 문제와 대장동 의혹, 신천지 연관설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청년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 시작부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신경전이 날카로웠습니다. 윤 후보가 대장동 문제를 다시 꺼내들자 그 대장동 개발에서도 기반 시설로 그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6.7%만 임대주택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 후보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부인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거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개발 특혜 의혹을 따져 물으며 공방이 이어졌고 또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시고 부산은 또 이걸 가지고 담보대출을 1,300억을 받아가지고 자금난을 또 해소합니다. 후보님이 하시면은 기업 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입니까? 이 기업 유치한 거를 욕을 하면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신천지 연관설을 제기하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어요.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이 관리가 안 되니까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의전에 공무원들이 동원된 데 대해 이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했고 윤 후보에게도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이 떳떳하면 계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통합정부 등의 공감대를 표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내비쳤고 윤 후보도 안철수 후보를 통해 이 후보를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토론에서는 정책 공방도 치열했는데 후보들은 외교 안보와 노동시간 단축 등에서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가장 많이 부딪혔습니다. 이 후보는 선제 타격론 등 윤 후보의 안보관이 한반도의 긴장을 더 높인다고 비판했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후보는 종전선언 등을 주장하는 이 후보가 전쟁 억제력을 약화시킨다고 맞받았습니다. 친중, 친북, 반미라는 어떤 이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노동시간 단축을 놓고도 두 후보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고 청년들이 장시간 노동 이런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4.5일제를 시범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노동시간이야 단축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경제 산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손실보상에 대해선 서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개념이 바뀌신 겁니까? 50조 원 지원 얘기하시다가 그거 내가 당선돼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의 노동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공세를 펼쳤고 강성윤 노조에는 아마 반대하실 겁니다. 근데 또 노동의 사제는 찬성하시고 타임오프제도 찬성하시고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압박했습니다. 다른 사안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도 동원하라 이런 지시까지 하셨는데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이 중단된 친한울 3, 4호기와 관련해 이 후보는 당선된 뒤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고 윤 후보는 3, 4호기 건설은 재개하지만 다른 원전의 추가 건설은 언급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한국은 오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총 52,288명.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49,721명보다 2,500여 명 증가한 수치로 일주일 전에 약 2배, 2주일 전에 3.6배 수준입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더해질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명대 중반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수요도 덩달아 폭증하면서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216만여 명분의 키트가 무료로 지급됩니다. 또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되고 17일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1회 구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고가 판매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발생하는 점을 엄단하기 위해서 한편 PCR 음성 확인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입원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에게는 PCR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지금 미국에서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연이은 히트를 기록 중인데요. 실리콘밸리 더밀크의 손재건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손 대표님, 지금 LA 넷플릭스 본사에 나가 계십니까? 어디십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는 넷플릭스의 LA 본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그 넷플릭스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대거 상영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 단 10일 만에 넷플릭스 TV 비영어 부문에서 역대 시청 시간 순위 5번째를 기록하면서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이 다시 한번 한국 콘텐츠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공개 28일 동안 16억 5천만 누적 시간을 기록한 1위의 오징어 게임이 있죠. 그리고 2위부터 4위까지 기록한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에 이어서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개 첫 주의 누적 시청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사상 최고 흥행작인 오징어 게임의 기록 6,319만 시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시청 시간 순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된 학교에 고립돼서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죠. 하이틴 좀비 서바이벌이라는 장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난 6일까지 전 세계 94개국에서 톱 10에 오르면서 넷플릭스 TV 비영어 부문 해당 시간 2억 3,620만 시청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으로 영어와 비영어, 영화, TV 부문을 통틀어서 넷플릭스에서 지금 가장 많이 본 작품으로 전 세계의 한국 콘텐츠의 힘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드라마를 볼 때 성우가 녹음한 더빙으로 보는지 아니면 영화관처럼 자막을 읽으면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취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둘 다 가능합니다. 오징어 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을 제작한 그 넷플릭스는 더빙과 자막을 위한 이 별도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징어 게임 자막에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31개 언어가 됐고요. 더빙에는 영어를 비롯해서 태국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 12개 언어가 지원됐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자막에 비해서 이제 더빙을 통한 시청 비율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 콘텐츠가 기존의 인기를 많이 모았던 아시아를 넘어서 남미와 유럽 등에서도 새로운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적절한 자막과 더빙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넷플릭스 측은 이같이 자막과 더빙을 입혀서 지난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한 전 세계 회원들의 시청 시간이 2019년에 비해서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쟁사인 디즈니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깜짝 실적을 기록했죠. 영상 콘텐츠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테마파크 사업도 성과가 좋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넷플릭스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디즈니가 지난 10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18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증가세가 이어졌는데요. 지난 분기에 추가된 가입자가 총 1,200만 명이었습니다. 밥 체이팩 디즈니 CEO는 강력한 이 콘텐츠가 결국 구독자 증가를 이끌고 있다면서 실적의 비결을 밝혔죠. 역시 콘텐츠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2019년 북미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 한국, 홍콩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확대 중인데 2024년까지 가입자를 2억 6천만 명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디즈니도 이제 한국 콘텐츠에 더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스트리밍보다 디즈니랜드로 유명한 테마파크의 실적 부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디즈니의 여러 테마파크와 또 체험, 소비재 부문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해 4분기 매출이 72억 달러로 직전 분기의 2배를 기록한 것입니다. 영업이익도 25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 1억 달러 손실을 봤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회복을 한 거죠. 이 테마파크 관람객이 늘었고 또 고급 호텔, 크루즈 사업도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테마파크는 이렇게 팬데믹에 타격을 받은 대표 산업 중 하나인데요. 테마파크와 크루즈가 이제 이렇게 호조를 보인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주가는 3.31% 상승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 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실적이 좋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탈코로나 트렌드와 좀 엮여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버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대표 기업이죠. 남의 차를 타지 않으려는 현상 때문에 이용률과 실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다가 차량 호출보다 음식 배달 서비스로도 유명해졌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원래 사업이었던 차량 호출, 택시 서비스가 좀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예약 건수가 늘었습니다. 월 첫 주 예약 건수가 전달에 비해서 25% 늘었다고 밝혔고요. 월 활성 이용자 수도 1억 1,800만 명을 기록해서 직전 분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공항을 목적지로 설정한 승차 예약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번에 밝힌 건데요. 미국 국내선과 국제선을 막론하고 항공 예약이 늘어나면 이걸 좀 회복세로 보는데 우버에 따르면 지난 분기 미 전역의 공항을 목적지로 설정한 승차 예약 건수가 전분기 대비해서 24% 늘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00%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지금 확진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인들은 코로나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데이터와 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밀크 대표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1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